오늘 세 분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은덕 딜로이트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은미 키에트 본부장님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또 규제개혁 부문에 대해서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조은덕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조은덕 상무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이런 좀 발표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혁신이라는 테마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이제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서베이한 이제 결과 디지털 전환의 가장 성숙도가 높은 영역이 반도체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가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왜 반도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조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이제 반도체 기업은 저희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탑으로 일단 선정이 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반도체 산업이 왜 탑인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좀 전이가 뭔지 이 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요즘 저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초유의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작년에 발생이 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백신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완화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희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등은 아마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변화의 물결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지 비단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S&P 인덱스 기업의 이제 평균 수명을 봤을 때도 과거에 1980년대에 이제 38년 정도로 단축됐는데, 지금 최근 보면은 점점점 단축이 돼서 2027년에는 기업 수명이 14년까지도 낮아질 거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60년대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보면은 그때 100대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20개, 16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업들도 뭔가 계속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코로나19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가속화하고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이라는 어떤 이 뉴테크가 또 우리 경영 환경에 이제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지금 이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회사라든지 우리 그 제조에서 생산을 하는 공장의 자동화, 오토메이션 측면이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공장 자동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뉴테크와 그다음에 제조 기술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테크가 우리 인프라를 편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이라는 이제 고정관념은 버리고, 이 뉴테크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리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념으로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는 내용은 저희 이제 그 그래프는 딜로이트 글로벌 서베이 결과 이제 제조 인더스트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숙도를 평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성숙도 점수 이제 10점 척도로 했을 때 반도체가 가장 이제 6.3으로 높게 평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뭐 다품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니즈가 막 생기다 보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스텝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산업은 나노 공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순위에 있는 뭐 전자에서 말하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같은 영역들은 마이크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들은 매크로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이 제조 공정상의 스텝이 너무 많고 반도체만 해도 600여 이상의 스텝이 돌면서 제품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빠르게 제품을 찍어낼 수도 없고요. 사람이 처리하게 되면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자동화된 기술이라든지 어떤 AI 기반의 봇들이 들어가서 직접 사람 대신 역할도 수행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이제 전 과정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좀 어떤 IoT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능화된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만 해도 워낙 공정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대에 이릅니다. 이 수천 대마다 모두 센서와 스캐너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공정 과정에서의 데이터들, 오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가들이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또 이 반도체 제품의 수율, 그러니까 그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분석을 하고 반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런 어떤 장비 생산 과정에서의 그 어떤 자동화하는 영역이라든지 AI 기반의 여러 가지 장비들로 인해서 이제 그 공장 자체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이 반도체 공장을 스마트 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장 하나를 그냥 뭔가 지능화된 공장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 다른 여러 인더스트리들도 프로젝트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실사를 해봐도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무님, 근데 또 디지털 성숙도는 알겠는데 네. 추진 기간은 의미가 뭐예요? 전사 디지털 전략 추진 기간은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저 기간 내에 저 인더스트리에 있는 대상 회사가 저희가 서베이한 대상 회사들이 저 기간 내에 뭔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짧을수록 좋은 거죠. 네. 디지털 성숙도는 10점 만점에 높을수록 좋은 예, 거고. 근데 우측으로 갈수록 저 기간이 돼도 예. 저 예. 기간을 길게 잡고 뭔가 추진을 해서 뭐 그래도 이제 이 성숙도가 낮은 데들은 저 기간 동안에도 저렇게 성숙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된 모델이 나와 있고요. 이 모델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oT라든지 커넥티비티,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용했는지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디지털에 적응할 조직의 어떤 준비나 자세가 됐는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는지 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150여개의 항목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10점 그 기준의 척도를 매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또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어디에 또 요즘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선도업체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각 단계 그 설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보통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단계, 그다음 경영 관리 업무 이 각각별로 어떤 식으로 DT를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나 생산이나 보통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수백여 스텝에 사용되는 수천 대의 장비에서 나온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향후에 그 반도체의 불량률을 개선한다라든지 그다음 R&D라든지 설계 쪽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설계라든지 제품의 어떤 그 POC에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제 뭐 이런 영역에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 쪽에서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경영 관리라든지 뒷단에 여러 가지 재무 관리 부분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DT 기술을. 근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실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계나 생산이나 패키징 영역에는 어느 정도 DT 기술이 잘 사용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반도체 영역에서도 DT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뉴스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그래도 경기 회복이 빠른 영역이 좀 자동차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나 딸려가지고 지금 그 자동차 뭐 GE라든지 여러 그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량을 다 이렇게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라고 아침에 기사가 나왔고 우리 국내에서도 빨리 그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순히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제품 생산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시장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사용해서 뭐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라든지 양을 뭐 이렇게 예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쪽에는 DT가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좀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례로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역량에 대해서 디지털 테크적인 측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회사가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뉴테크가 블록체인, 클라우드, 핀텍, 뭐 IoT, AI, RPA 같은 자동화 영역이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팹, 스마트 컨트랙트 등은 이런 어떤 에코어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회사의 또 다른 어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영역에서는 많이 아직까지는 확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하고 비교했을 때 글로벌은 실은 이제 저런 6가지 뉴텍 영역에 다양하게 지금 DT 기술들이 반도체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와 커넥티비티와 자동화, AI, RPA 영역은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영역들은 아직 글로벌 대비는 적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오퍼레이션 영역 측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자산 가동률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재고 관리, 고객 경험, 뭐 새로운 어떤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고객들은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DT 기술들을 다양하게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 진한 녹색이 잘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이런 오퍼레이션 영역에 대해서는 경영 관리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DT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글로벌 대비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딜로이트 이 진단 방법론에서는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평가할 때 이 단계를 크게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exploring, doing, becoming, being 해서 4단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를 doing 단계로 보고 있고 지금 국내 반도체 수준은 거의 doing에서 becoming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커밍 수준이 되면은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막 신사업 모델도 개발하고 잠재 고객도 발굴하고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말하는 뉴테크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업무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자동화의 개념이 아닌 제조 경쟁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하는 이런 이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잠재 고객을 발굴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측면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 디지털 기술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최근에는 CXO라든지 CDO의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디지털 테크 영역인데 이제 이 부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반도체 업체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영역은 보통 이제 그 그 제품 생산을 스마트 팹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에서 하지만 그 제품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자동화 또 시스템 모니터링하거나 오류를 찾아내거나 분석하는 AI 기반의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실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반도체의 어떤 수율 분석가, 현장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예전에는 그냥 뭐 데이터 없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페이퍼도 보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이런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자기가 놓고 어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조사는 DT를 어디까지 발전시키냐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업체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장비 제조사잖아요. 그러니까 DT를 적용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생산 그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접목해서 고도화까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칩이라든지 서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칩과 서버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새로운 뭐 클라우드 기반의 뭐 강화된 칩을 뭐 만든다라든지 이런 뭔가 하이브리드된 제품을 내놓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인텔도 기존의 단순 부품 사용자에서 클라우드가 내재화된 클라우드향 어떤 제품 사업자로 나선다라든지 이제 이런 추세로 보통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좀 굉장히 발표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영역에서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실은 뭐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판단은 데이터라고 판단이 돼. 가장 기본은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분석이 근간이 되어야지 생산과 어떤 품질과 제품의 품질과 그리고 재고가 남지 않은 수요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는 분석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봐지고 단순히 데이터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분석할 줄 아는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서 말하는 현장 엔지니어들 뭐 분석하시는 분들을 수율 분석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게 스킬이 달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단지 좀 엔지니어 기반이고 비즈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율 분석가는 비즈에 익숙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손잡이 엔지니어라고 해서 수율 분석가나 현장 엔지니어도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스킬을 가지고 직접 저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DT의 수준을 높이고 이게 생산과 경영 관리, 우리 엔드투엔드 비즈니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까지 회사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 이제 AI를 통해서 뭐 예측한다거나 모델을 만들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역시 이거에 기반이 되는 것도 결국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더 큰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